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썬 응용수업 8조 발표를 맡게 된 이윤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데이터 분석 결과, 최종 프로젝트 기획안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혁 하고가 분석한 전국 월 평균 기온 그래프를 보면 2018년과 2024년에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산업활동 중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해외 유입량을 보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혁, 장재혁 하고가 분석한 서울시 미세먼지 데이터를 보면 초미세먼지는 2012년부터 관측되기 시작해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한때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약 9억 4천만 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분석한 결과 경유차가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 뒤를 휘발유차와 건설기계가 잇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자연보호나 환경보전 활동에는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특히 실제로 실전한 환경보호 활동 항목에서는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카형 학우님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 관련 사업 자금 중에서는 계열형 산업 육성 자금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 개선 자금에는 이보다 적은 약 3분의 2 수준의 자금만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구매 대수가 한 대에서 4대인 경우 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최종 프로젝트 기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폭염과 기온변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기가스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시민들의 환경보호의식,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환경정책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폭염과 기온변화에 관한 자료를 보면 폭염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에 잠시 하락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018년에 급증한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관한 분석입니다. 산업활동 내 세부 항목 중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순서는 발전소, 제철 재련소, 기타 공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을 보면 중국, 몽골, 북한, 기타 동북아, 기타 지역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2020년 최고점을 찍고 점차 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는 2012년부터 감축되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분석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유차, 휘발유차, 건설기계 등 경유차가 배출량이 가장 높습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약 9억 4천만 톤 가량 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환경보호의식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실천한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없음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많은 수치는 일회용품 줄이기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정책 현황입니다. 환경 관련 산업 자금 투자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계열형 산업 육성 자금에 가장 높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 개선 자금에는 그 자금의 3분의 2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민간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구매한 대수가 한 대에서 4대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액수가 대량 구매한 기업이나 개인이 받는 금액보다 현저히 저조합니다. 변수 간 상관관계 파악 결과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증가는 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로 이어졌고 발전소 중국에서 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많음으로써 한국에서의 미세먼지는 점차 감소 중입니다. 시민들의 환경보호 인식이 저조해짐으로써 환경보호 정책 부실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저는 발전소 조명에서 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많아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기온 상승 및 폭염 일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였고,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율 저조와 환경 정책에 쓰이는 자금 감소로 인해 정책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측과 수행 결과 비교입니다. 원래 기존 가설은 이제 대기오염 증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게 원래 가설이었는데, 시행 결과를 함으로써 대기오염이 한국 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이 존재한다고 저희가 분석하였고, 추가 시사, 추가 시사점 도출은 한국의 대기오염이 단순히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정책 조율이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가설인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천도는 낮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시민들의 환경오염 인식은 오히려 높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환경보호가 개인의 책임보다는 정부나 기업의 역할로 인식되며, 친환경 제품이나 정책을 실천하는 데 비용 부담이 크거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 기존 가설로는 관련 제도가 존재해도 실천하는 시민들이 적어서 제도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설정했는데요. 수행 결과 비교 분석으로는 관련 제도는 많은 편이지만 제도들의 정도가 낮은 편이며 지원 자금 또한 적은 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강제성이 낮거나 실질적인 실행력이 부족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며, 환경 보호를 실천한 요인이 부족하면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고, 지원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고 지속 가능성이 낮아짐 등등,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시사점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먼저 배경은 국내의 환경오염 요인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탄소 배출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존재하고, 정책 마련은 활발하지만 실효성 미흡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같은 정책은 있지만 예산이 제한적이고,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제적 영향은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한국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목표 세 가지는 환경보호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 강화를 통해 친환경 기술을 점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민 참여 촉진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는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협약과 규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정책 예산이 제한적이라 기업과 시민이 실천하기 어렵고요. 다음으로 실효성 낮은 정책으로 인해서 법률과 규제가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대응이 미흡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차단할 명확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환경오염 대응 정책 방안으로는 환경보호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 국제협력 강화, 시민 참여 활성화,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 등이 있습니다. 8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